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2일 월요일 선상TV의 상대적 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방송에 예고해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우리 특검 박영수의 꼼수, 과연 포르쉐를 받고 벗어날 수 있을지, 이 문제를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집중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박영수가 도망가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아주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박영수가 지금 어떠한 꼼수로서 이거를 도망가려고 하는지, 더 나아가서 이 꼼수를 쓰는 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한번 쭉쭉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수사만 되면 빼도 박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거 저희가 계속 정리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차후에 정권 교체가 되고 수사라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박영수가 꼬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박영수 꼬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박영수가 이러이러한 점 때문에 꼬린이 돼야 되고, 과거에 박영수가 이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꼬린이 돼야 된다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알려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게 됐다는 점. 그래. 그리고 손상TV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물면 안 나요. 네, 한 번 물면 안 납니다. 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법조인이라는 사람이 경제공동체, 묵시적 청탁, 이 말도 안 되는 단어를 대한민국에 탄생시켰는데 그대로 가야죠. 그렇죠. 그것만, 아니, 네. 본인한테 그것만 적용시켜주면 돼. 그러니까요. 자, 지금 박영수가 어찌됐던 간에 사표를 냈습니다. 사표를 냈어요. 박영수가. 자,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표를 내면서 자신이 도의적 책임에 통감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도의적 통감이냐,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박영수는 근데 지금 이걸 도의적 책임이라는 말로써 이걸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도의적 책임이란 말만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흔히 말로 윤석열 총장이 정치인 다 됐다든지, 이 사람 정치인 다 됐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보기에는 완전 이 정치 색깔이 짙은 이 특검 때문에 법조인으로서, 더더욱 특검으로서, 현재도 사회 전까지는 특검이었잖아요. 그럼 법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무슨 문재인입니까? 도의적 책임을 진다 하게? 제가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걸 지금 어떻게 해줬냐? 재가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지금 다 사표 내겠습니다. 근데 이 사표에 대해서 재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박영수가 문재인이 재가를 한다라도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박영수는 이 면직안 재가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이 국회에 통보를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박영수는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특검법 제14조 1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대통령에게 사퇴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박영수가 지금 떠나는 게 정당한 겁니까? 꼼수사태지. 아,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박영수 뭡니까? 포르쉐를 지금 무상으로 받은 거 아니냐? 더 나아가서 그로 인해서 자신의 특검팀들을 소개시켜 준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전부 다 수산물, 골프, 이런 거, 시계, 다 선물 다 받았잖아. 아, 그러니까요. 선물이야, 뇌물이야?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는 특검법에 따라서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사표를 제출할 수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문재인은 그러한 사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박영수는 제출을 했고 문재인은 재가를 했다라는 거죠. 자, 더 나아가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박영수를 공무원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공무원에 준합니다. 맞지. 자, 그러면 법이 어떻게 돼 있냐? 국가공무원법 78조 4항 제2항을 보면,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박영수가 지금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공무원으로 본다고 하면 당장 징계안 내야 되고, 더 나아가서 박영수가 사표를 내더라도 못 받아주는 거예요. 문재인 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박영수는 이래도 사표 못 내고 저래도 사표를 못 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표를 낸 거고 여기에 따라 문재인이가 받아주고 망치 땅땅땅 두들가서 지금 국회로 넘긴 겁니다. 그럼. 자, 이것만 보더라도 왜 이 정권이 박영수에 대해서 사표를 받아줬지? 라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영수가 목숨 걸고 맞는 게 뭐냐? 절대 자기를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맞아요. 나는 공무원이 아니야. 나는 그냥 민간인이야.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박영수가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갖다 특검을 시켜놨으니 나라 개파이지. 공무원인지 뭔지도 구분 못하는.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박영수가 공무원으로 공직자로 인정을 받게 되면 첫 번째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에 일단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뇌물죄까지 받을 수 있는 게 박영수라는 거죠. 뇌물죄는 꼴인돼야 되는. 그러니까요. 자, 지금 경찰 측에 의하면 박영수가 이 지금 포르쉐를 대여받고 지금 나중에 이 렌트비를 줬다는 거 아닙니까? 3개월 뒤에. 그쵸. 이거를 렌트비를 준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김영란법상 일단 받았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받은 행위 자체에 그렇죠. 받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대가성이 일단 그걸 떠나서라도 돈을 늦게 줬기 때문에 일단 그 포르쉐를 박영수가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더욱 중요한 게 박영수가 공무원으로 인정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박영수가 지금 어떻게든 경찰 조사에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신분으로 받고자 어서 빨리 사표를 제출을 해버린 거죠. 자, 더 웃긴 건 뭐냐면 지금 박영수 측에서 지금 뭐라고 주장을 하고 있냐면요. 야, 진짜 얼토당토도 없습니다. 얼토당토도 없어. 뭐라고 말하냐? 지금 박영수가 이 김태우에게 포르쉐를 빌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3개월 뒤에 돈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3개월 뒤에 돈을 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 없이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영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모 변호사. 그러니까 자신의 법무법인 강남이란 곳에서 함께 몸담았던 이모 변호사를 통해서 돈을 건네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왜 3개월 늦게 줬어? 이랬더니 뭐라는 줄 아세요? 이모 변호사 까먹었대요. 갖고 있다가 지가 뭐 네. 잃어버렸다. 까먹어가지고 3개월 뒤에 줬다는 핑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안 됐어요. 야, 국민을 개돼지로 봐도 정도껏 봐야죠. 그게 핑계가 됩니까? 아니, 세상 어떤 사람이 자신의 위 상사인데 250만 원 주고 야, 돈 좀 갖다 줘. 그걸 까먹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것도 3개월이나. 그러니까요. 아니 돈을 줬으면 준 사람도 야 그거 갖다 입금 됐나 물어봤을 거고 갖다 준 놈도 자 잘 갖다 줬으면 안 갖다 줘 얘기를 해서 3개월 동안 모르고 살았다. 아이고 니가 돈 많은 인간들 참 별짓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우롱해도 정도껏 우령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박영수가 끝까지 우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신이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나는 돈을 먼저 줬다. 그런데 이 이모 변호사란 애가 늦게 준 거다. 이러면서 어떻게든 청탁금지법을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박영수가 도망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보다 청탁금지법도 청탁금지법이지만 가장 무서운 게 뇌물죄예요. 뇌물죄. 그럼요. 이유인 즉슨 박영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이 김태우에게 특검팀 관계자 3명 모두가 박영수로부터 소개를 받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모 부장검사, 그 사람을 시작해서 이모 변호사, 더 나아가서 이모 수사다. 네, 수사관, 경찰인데 이제 당시에 박영수가 불러가지고 특검에 있었던 사람이죠. 즉, 이 김태우와 연관되어 있는 모든 특검팀 관계자 3명이 다 박영수로부터 소개를 받고 김태우가 알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옵티머스 사태.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이 건국대 전 이사장이 교육부로부터 고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혐의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즉, 박영수가 소개시켜줬기 때문에 그 이사장이 지금 무혐의가 된 것 같다. 근데 그 현직 부장검사랑 이사장을 만날 수 있게 연결다리를 놔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짜 수산업자인 김태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영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뿐만이 아니라 뇌물죄까지도 적용해야 된다는 게 지금 법조계 관계자들의
얘기입니다. 아니 권대 이사장은 저 박영수도 막 같이 골프 좀 만났잖아. 그렇죠. 그게 뭐 할로윈 그 뭐나 식당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면 아니 어떤 미친놈이 뭐 알지도 못하는데 가서 포르쉐 빌려주고 뭐 독도 세워 보내고 무슨 대게 보내고 골뱅이 보내고 이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부분인 겁니다. 현금을 안 갖다 갔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그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박영수가 특검팀 관계자를 3명을 소개시켜 줍니다. 근데 이걸 공짜로 소개시켜 줬겠냐? 그러네. 이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대가 박영수가 소개시켜 준 특검팀으로 인해서 뭔가 김태우가 그다음에 김태우가 소개시켜 준 건국된 이사장이 특혜를 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소개시켜 준 박영수가 김태우로부터 과연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걸 소개시켜 줬겠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밝혀진다. 즉 박영수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김태우에게 그 특검팀 관계자 3명을 소개를 시켜줬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고 뇌물죄로 꼬린돼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떤 미친놈이 가서 그냥 대가도 없이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뭐 대한민국에 니 뭐 죄지고 살려면 아무도 없게 그냥 깜빡 가려면 아무도 없잖아 그러면. 그리고 박영수는 제가 알고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절대 그냥 해줄 사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이 모든 거를 하기 위해선 가장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박영수가 공직자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엄청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경찰이 권익위에다가 넘겨준 겁니다. 뭘 넘겨줬냐? 김영란법. 네. 그러니까 김영란법 적용 여부라는 게 박영수가 공직자 맞아요 안 맞아요를 경찰이 권익위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법이 있는데 니기랄 씨. 아니 이걸 왜 물어봐요 도대체가? 아니 이걸 왜 물어봅니까? 자 그러니까 특검법이 있는데. 제가 기사 내용을 읽어드리면 보십시오. 자 경찰이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영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는지를 권익위에 유권 해석을 공식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걸 왜 물어봐요 도대체? 특검법 22조 있잖아 이 내용이. 그러니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단은 최근 권익위에 특별검사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조항을 근거로 특검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지만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 보십시오. 이게 특검법입니다. 특검법 23조에 따르면 특별검사 등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벌칙 적용할 때는 특검도 공무원이냐고요. 그런데 이거를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이 권익위에다가 박영수 공직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어떻게 이거 갖다 수사를 맡기냐고. 자,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박영수에게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 권익위가 아니라 그러면 수사를 안 할 거니까. 그렇지. 두 번째, 권익위에다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거죠. 박영수를 공직자로서 자신들이 규정을 하고 수사를 벌이게 되면 이 정권 입장에선 불편해요. 그렇지. 100% 꼴이 돼야 그러니까 왜 불편합니까? 보셨잖아요. 박영수가 사표를 못 내매도 불구하고 박영수가 사표 내니까 문재인이 옳다군 하고 받아준 겁니다. 만약에 이게 이 정권이랑 관여가 안 돼 있다. 어쩌면 이 정권에게 유리한 수사다. 그럼 안 받아줬죠. 사표 정리 못하지. 그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박영수가 사표를 냈고 그걸 문재인이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말인즉슨 이 정권에게 이 수사가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경찰이 저렇게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결론을 못 내리고 이걸 권익위에다가 유권 해석을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문재인이가 제가를 했기 때문에 박영수 사표를 제가 그렇다면 이걸 그냥 경찰이 그대로 밀고 나가버리면 이 문재인 특검법이면 문재인이 지금 문제가 될 생겼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권익위에다 딱 던져놓고 권익위 너가 유권 해석 내려봐. 만약에 너가 내린 대로 우리는 수사를 할 것이고 아니면 아닌 대로 너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야. 이 경찰 얼마나 못된 놈들입니까 이게 진짜.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수사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공직자와 비공직자를 구분할 때 뭘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월급을 어디로부터 받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공직자는
국민 세금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비공직자는 회사에서 돈 받잖아요. 그럼 자, 그런데 특검은 어떤 곳입니까? 국민 세금이 들어간 곳이에요. 얼마나 들어갔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무려 25억. 슈퍼 특검. 특검이 맨 처음에 나올 때, 박용수 특검이 맨 처음에 나올 때, 무려 국민 세금이 25억이 들어갔어요. 이게 대부분이 뭐냐면, 대부분이 활동비도 활동비지만, 대부분이 월급입니다. 월급이 다 네, 월급이에요. 그래서 박영수가 받은 월급이 얼마냐? 한 달에 777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이 특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지금 특검 수사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공소 유지 때문에 아직까지도 살아있던 게 이 박영수 특검이었고, 일도 안 하고 돈만 그죠? 거죠. 박영수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 세금을 777만 원을 매달마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데 이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라고요? 자, 심지어는 이 박영수 특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 자, 특활비도 받았었어요. 특활비도 무려 6억 6천만 원이나. 이 공무원에만 주어지는 건데. 아, 그러니까, 아니, 우리 비공직자한테 누가 특활비 줘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월급에 특활비까지 받았던 게 박영수 특검이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다? 말이 안 되죠. 더 나아가서 박영수 어땠습니까?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받아서 신변보호까지 받았습니다. 아니, 어떤 비공직자가 경찰의 신변보호를 이렇게 잘해줍니까? 그러니까. 박영수에 대한 신변보호 어디서 내린 줄 아세요? 헌재에서 내렸어요. 헌재에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데 박영수가 공직자가 아니다? 뭐 헛소리입니까 이게. 아니, 세상에 국민 세금으로 특검 운영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국민 세금으로 특활비 받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로부터 보호도 받아. 이보다 공직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보다 공직자가 어디 있어요? 아니 공직 안 하면 지금 받은 돈 다 토해내야지. 아니, 그러니까 아니, 지금까지 그렇게 잘 받았으면서. 받았을 때는 그러니까요. 공직자고. 받았을 때는 공직자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놓고서는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나는 공직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특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둘 중에 한 명을 선정하는 이 문재인인데, 선정할 때는 자기가 국가 지도 최고 지도자라고 마음대로 선정을 하고, 사표를 낼 때는 이게 사표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도 구분을 못하는 사람이 거기 앉아가 4년 동안 나라를 끌고 갔더니 말이 됩니까 이게? 특검법상 반드시 공무원에 준한다고 됐어요. 공무원 같으면 징계를 해서 사표를 안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받아줍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정경희님이 슈퍼 아르바이트. 그러니까요. 야, 저 알바할만 하네요. 야. 월급 777만 원에다가 알아서 포르쉐도 빌려주고. 특활비 6억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알아서 과메기에다가 독도 멸치까지 보내주면. 야, 이거 할만하네요, 이거. 독도 새우 멸치가. 그러니까요. 자, 이런데 지금 경찰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경찰이 지금 요따위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영수가 공직자가 아닌지를 지들이 판단을 못하고 권익에다 떠넘긴 겁니다. 심지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박영수 측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 지금 이러고 있어요. 박영수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다. 즉, 난 민간인이야. 야, 이 자식들아, 특검법 한 번도 안 읽어보고 특검했나 그럼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번 다시 자. 한번 보여줘. 특검법 몇 조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 자,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 아니, 특검법 특검법 23조에 있잖아. 23조에 의하면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돼 있습니다. 즉, 박영수 지금 벌칙 받아야 될 때예요.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본다야. 그러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박영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인이야. 나 사인이야. 나 아이고, 민간인이야. 이런 것들에게 특검을 맡겨놨으니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 이러면서 지금 들고 나온다는 근거가 뭐냐? 2018년 5월에 발간한 국정농단 특검법 해설에서 특검검사는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에 의한 공무원이 아니며, 특검은 특검법에 규정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사인이고 단지 벌칙 적용에만 공무원으로 의제되므로 공무원이 아니라고 해석된다고 적시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래요. 100번 양보해서 특검이 공무원이 아니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단지 벌칙의 적용에 대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벌칙 받아야 될 땐 공무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박영수 뭡니까? 벌칙 받아야 된다고요.
뭘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뇌물. 김영란법과 뇌물죄로 박영수 지금 벌칙 받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박영수는 빼도 박도 못하게 공무원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우기고 있는 거예요. 나 공직자 아니야. 나 민간인이야. 다만 내가 매달 우리 국민한테 777만 원 월급 받았고 우리 국민 세금으로 특활비 6억도 받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유, 저런 것들이 특검이라 하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탄에 감옥에 가두고 저런 것들이 경찰이란 것들이 모여가지고 특검법이 뭔지도 모르고 수사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다가 신청을 해놓는 이 꼬라지 진짜 아유. 아니 저런 것들이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을 감옥에 보냈어. 지는 살아날라고 저지랄 발광 떨고 특검법까지도 아니라고 하면서 뭐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까? 진짜 이런 거 보면 진짜 열받는 거예요. 이걸 또 니기를 사표 썼다고 제가 아는 문재인이나 이 똑같은 인간들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요. 결국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찰이 어떻다는 겁니까?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박영수가 공직자라는 걸 눈치 보면서 정권 눈치 보면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이걸 지금 권익위에다가 떠넘겨준 겁니다. 그럼. 자, 이러니까 저희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뭐 해야 된다고요? 특검 발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김진태 전 의원도 뭡니까? 이재용 말은 뇌물이고 박영수 포르쉐는 괜찮냐? 이거 특검해야 된다. 그럼. 라고 하는 거예요. 특검 지금 해야 돼. 꼬라지를 보니까 경찰은 꼬리 끊기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박영수까지 꼬리는 안 시키는 걸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박영수와 관련돼서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영수는 일단 공직자고 더 나아가서 지금 특검팀 3명을 소개시켜준 게 다 누구라고요? 박영수라고요. 즉, 이 김태우와 관련된 사기꾼, 가짜 수산업자와 관련된 이 게이트 사건에서 박영수는 빼놓을 수 없는 중심 인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박영수만 빼놓고 그냥 단순 사기죄로 이걸 끝내버린다? 말도 안 되죠. 이게 수사하면 다 나와. 우리가 이 선례가 있잖아요. 이영구 보세요. 이영구. 그런 사람도 법무 차원을 앉혀놓고 수사 질질 끄다가 끝내는 이런 식으로 허지부지 계속 가고 있잖아요. 딱 지금 이 꼬라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검찰이나 수사를 제대로 하면 이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잡아다 바로 조지면 돈을 언제 줬는지 250만이 지갑에 넣어서 다닐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에 어디서 돈을 인출했고 언제 줬고 어떻게 해서 또 찾아줬는지 이런 것들 추정하면 금방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왜 우파인 때는 니기랄 사사건건 먼지까지 다 털면서 이런 자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게 하냐고요. 이것들 다 명단 적어놨다가 정권 바뀌면 다 작살내야 돼. 박영수 그러니까 국민 세금 777만 원으로 뭐 소고기도 사 먹고 그러니까. 뭐 밥도 사 먹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돈 받을 땐 좋다가 막상 이제 문제가 되니까 사표 내려놓으면서 나는 공직자가 아니다 이렇게 우기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그렇게 쉬운 거면 특검을 지랄한데 하냐고. 그리고 잠깐 더 나아가서 이 김태우와 관련된 사건을 김태우의 단순 사기죄로 끝낸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연루된 정치인이 몇 명인데, 연루된 언론인이 몇 명인데, 심지어 전 건국대 이사장이라는 교육계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그래. 법조인이 몇 명인데, 그것도 좀 사람들이에요. 김무성, 박지원, 여야 거물급 정치인들입니다. 그래. 심지어 한 명은 지금 정보원장이죠. 거기다가 특검팀 수장이었던 박영수. 이게 단순 사기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냐고요.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제가 지금 꼬라지를 딱 보니까 경찰은 단순 사기죄로서 끝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래서 특검 가야 된다고요. 이래서. 그런데 야당은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도대체 왜 야당이 찍소리를 안 할까? 자, 결론적으로 뭐냐? 이분 때문입니다. 김무성. 이 김태우가 김무성을 만난 이후로 이 사기판을 더 크게 벌렸다는 거예요. 그렇지. 나 이거 끝났다. 내가 한 판 크게 해야 되겠다. 네, 그 이유인 즉슨 뭐냐면 원래는 이 김태우가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이제 모 언론인 출신이 송 씨를 만났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출소를 특사를 받고 나간 겁니다. 근데 송 씨를 속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송 씨를 속여가지고 내가 오징어 사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투자금 1억 5천만 원만 달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자금 1억 5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 송 씨한테만 딱 사기를 치려고 그랬던 거예요. 이 송 씨한테만 3천만 원 정도 돌려주고 1억 2천만 헤쳐먹고 도망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기를 딱 한 번만 치려고 하려던 겁니다. 그런데 이 송 씨라는 사람이 갑자기 김무성을 소개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김태우가 김무성을 만나고 나서 뭐지? 됐다. 요거 이용하면. 뭐지? 이러고 나서 김무성을 통해서 누굴 만났냐? 박영수도 만나고 박지원도 만나고 정봉주도 만나고 총경급 경찰 간부도 만나고 언론인도 만나고 유력 인사들을 막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김무성 덕분에.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합니까? 배돼지가 갑자기 불러가지고 사기를 크게 친 거죠. 원래는 한 1억 정도 사기 치려고 그랬는데 이게 그래서 100억대 사기가 된 거예요. 심지어 김무성 누구 시켜줬습니까? 친형도 소개시켜줬잖아요. 그래서 친형이 지금 86억 원을 송금시켜준 겁니다. 최대 피해자. 이마 이제 사기 들으니까 김무성이 생각에는 사기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훔겨먹기 좋겠다 싶었지. 한 몇천억 되는 줄 알고 좋다 니 잘 걸렸다 막 포르쉐 타고 하고 이러니까 김무성도 좋다고 혓바닥 들이댔다가 결국은 지 형까지 피해자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보신 것처럼 원래는 김태우가 한 1억 정도만 사기치려고 마음 먹었는데 김무성을 만나고 김무성이 여러 유력 정치인들과 법조인, 언론인들을 소개시켜주면서 김태우가 야 이거 사이즈 되겠다. 그래서 100억 원대 사기를 친 거예요. 자, 요거요. 옛날에 저기 이제 사회부 기자 할 때 이 경험이 있는데 이 단발성 사기는 어떻게 치냐면 필수적으로 고급 성형차가 있어야 되고 사무실도 삐까번쩍한 거 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싹 한번 맛을 보여주고 당신이 예를 들어 여기 이 사업에 1억 5천만 투자하면 매달 한 3천만 원의 이자를 줄 수 있다. 딱 이래 초를 쳐가 1억 5천 받고 첫 달은 3천만 원 돌려줍니다. 다른 놈 사기칠 때까지 3천만 원 돌려주면 받는 놈은 야 이거 뭐 금방 있으면 뭐 금방이 떼돈 벌 거거든. 한 번 주고 그 다음날 가보면 사무실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자, 지금 언론들에 대한 보도를 보면 좀 저는 의아한 게 지금 김무성이 어쨌든 간에 김무성 형이 김태우로부터 86억 사기 피해를 받아서 지금 김무성도 피해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좀 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피해를 본 건 김무성이 아니라 김무성 형이에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뭘까요? 김무성이 김태우에게 박영수 특검도 소개시켜줬죠? 그리고 박지원도 만났죠? 여러 사람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김무성이 김태우에게 그런 사람들을 소개시켜 줌으로써 뭘 받았을까? 과연 이게 그냥 소개시켜줬어. 그죠? 김영란법에 위배될 정도의 금액을 안 받았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금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야당은 특검에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났을 때 그냥 만났겠나? 서너 명 만나면 밥 처먹었을 거고 최소한 3명은 만났다고 봐야 돼. 밥 처먹어서 그 돈 김태우가 냈을 거고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형의 86억 이거 한번 조사해봐야 된다. 이게 과연 형 돈 86억인지 아니면 뭐 다른 놈이 개입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다 조사해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비단 박영수만의 문제도 아니고 김무성만의 문제도 아니고 박지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여야 정치인을 막론하고 썩어 자빠진 법조인들, 언론인들, 교육계 이 모든 것들을 타파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적폐 수사죠. 그렇지. 이보다 적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에 대해서 찍소리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박영수는 도망가려고 하고 있고 경찰은 단순 사기죄로 꼬리를 끊으려고 하고 있고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또 방송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 언론에서 잊혀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자, 더 나가서 이 김태우가 야 뻔뻔합니다 진짜. 얘가 얼마나 뻔뻔하냐면 자 지금 김태우가 어쨌든 간에 이 100억 사기를 치다가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지금 구속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태우가 뭐를 했냐? 야 이런 것도 합니다. 국회에다가 탄원서를 썼대요. 나 경찰이 자기 과잉 수사했다고. 네. 그래서 자기가 직접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중 한 명에게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탄원서 보낸 거 아니 그랬다 쳐요. 그럼 제가 궁금한 건 뭘까요? 누구한테 보냈냐? 지금 행안위 소속 의원 중 한 명에게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취지의 탄원서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가 그 많은 행안위 의원 중에서 왜 하필 이 사람에게 보냈을까? 그렇지.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의원에 대한 이름이 조만간에 또 거론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얘가 그 내용 중에 경찰이 압수수색하면서 방역법 위반했는까지도 써놨다 그래서 방역법 위반했다고. 뻔뻔하게 그러니까 뻔뻔한 거예요, 진짜요. 그러니까 얘도 살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얘가 또 불 수도 있어. 그러니까요. 나는 사실 그 물건만 준 게 아니라 현금 봉투도 왔다 갔다. 왜냐면 이거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백발백중 골프 채주고 시계 주고 차빌레 주고 저 합숙소 가가지고 그 시기 할 정도까지 갔다 그러면 현금 봉투 안 갔다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우리 썬더님이 경찰이 과잉수사 그럼 검찰로 보내.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경찰 수사가 과잉수사다. 그다음에 지금 검찰은 할 수가 없는 이유가 검사가 연루돼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오히려 수사를 해도 공천은 찍소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특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경찰도 못하겠다, 검찰도 못하겠다, 공수처도 못하겠다. 그럼 특검해야죠. 그렇지. 예. 근데 특검에 대해서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박영수와 관련된 건 대부분 이제 우리 우파 시민단체나 우파 진영에서 개개인이 스무스님까지 다 지금 고발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두고 봅시다. 자, 이런데 지금 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보시는 것처럼 김태우 엄청 뻔뻔하잖아요. 원래 한 1억 사기치려고 그랬는데 김무성이 만나고 110억. 생각이 바뀌어갖고 100조 사기 때 치고 110억. 예. 그리고 나서 감옥 가는데도 불구하고 나 경찰로부터 과잉수사 받았다. 구명해달라고 국회에다 탄원서까지 써서 보냈다고요. 자, 근데 이런 사람을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정권이 어떻게 했어요? 특사로 풀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정권 첫 특사. 심지어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수감 중에 규율까지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재판부가 화가 났어요. 화가. 어떻게 화가 났냐? 당시 2심 재판부가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심 재판부가. 자, 김 씨가 교도소에서 규율을 위반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7년간 도피 생활도 해 실형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꼬린 시켰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꼴랑 7개월만 살고 이 정권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을 시켜줘가지고 6개월 만에 또 사기를 친 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거 뭐 제가 살아봤으니까 이거 뭐 빼도 박도 정강한 건데 일단은 그 안에서 수용 기간 중에 규율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건 특사 자격이 부여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특별 사면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일반 사면 이런 사람들은 형기가 지금 1심에서 2년을 받았어요. 근데 7개월밖에 안 살았어요. 보통 80% 이상이 돼야 대상이 돼서 검토가 가능한 건데 이게 특별 사면으로 풀어줬다는 거는 적어도 법조계 누군가는 문재인 재가까지 다 얻어서 어느 정도 특사로 풀어주지 않았나. 그러니까 절대 그냥 못 나와.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건 일반 사면. 이게 특별 사면이 네. 똑같아.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특별 사면도 결국은 해당이 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누군가의 조력에 의해서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의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특사라는 건 뭐냐? 특사하면 그야 말대로 문재인이 사인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아무 그냥 이유도 없이 앞뒤 그냥. 사정 필요 없이 문재인이 사인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사를 할 때 있어서 기준이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뭡니까? 정치적인 특사냐? 아니면 정말 법리적으로 명확한 특사냐를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즉 우리 편은 특사해주고 우리 편 아닌 사람 특사 안 해주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기준에 따라서 특사를 한다는 게 우리가 특사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왜? 이건 앞뒤 필요 없이 그냥 문재인 싸내면 끝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사기꾼이 이 정권 첫 특사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요. 심지어 교도소에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규율 위반으로 2심 재판부에서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망치 땅땅땅 두드렸는데 문재인은 뭐 괜찮아 사인해줬다고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명단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청와대가 지금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밝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도 찍소리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니 무엇보다 사기를 치고 7년간 도피 생활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특사가 됩니까? 일반 사면 자격도 안 되는 인가를 특별 사면 자격에 넣을 정도면 누군가의 힘이 들어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도 지금 어처구니 없는 게 야당에선 지금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계속해서 이 뉴스를 저희는 뭐 시간이 될 때마다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지금 보내드리도록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여러 번 했는데 네. 처음부터 이 시간까지 지금 안 빠지고 계속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런 불편부당한 것들이 그냥 묵과돼 버리면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도둑놈이 앉아가지고 도둑 잡으라고 보내놨더니 나중에 보니까 지가 도둑이야. 그러니까요. 더 도둑이죠, 도둑. 더 도둑. 이제는 국민 세금까지 받아면 공직자가 아니라고 오리발까지 내밀고 있으니까. 아니 공직자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세금을 다 토해내고 나는 그 공직자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받은 돈 세금 다 뭐라 월급 활동비 뭐 특갈비 이런 거 다 털어내고 저는 이제 지금부터 공직자 안 하랍니다. 이래도 지금 그러니까. 받아줄 걸 말건데 받아 처먹어 다 받아 처먹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그 자리 때문에 저는 사기꾼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포르쉐도 빌려주고 뭐요 대게도 보내주고 과메기, 과마기 뭐 독도새우. 온갖. 근데 이것만 있겠냐고. 아니 그런 수산물 보내는 놈이 이것만 보냈겠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골프 치러 가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니까요.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서 박영수는 이러한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다시 설명드렸죠. 꼼수를 부릴 수 있는 요건이 안 된다. 이거는 법적으로만 제대로 수사를 벌이고 법적인 판단으로서 봤을 땐 박영수는 100% 꼴인이다. 경제 공동체고 묵시적 청탁이고 필요 없다. 그냥 꼴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 공동체 묵시적 청탁이면 완전 이미 꼴인이어야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모여서 골프 친 이후에 포항에 호텔인지 뭐 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여서 무슨 지랄을 했는지 이게 자칫하면 이 정권에 치명상 입을 수 있어. 그렇게 지금 꼬리 자르기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지금 단순 사기죄로 꼬리 자르려고 하니까요. 과연 단순 사기죄로 꼬리를 어떻게 자를지 한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에는 꼬리 자르다 머리 자르거든. 그러니까요. 자, 우리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후원해주시는 제주육돼지 개당 세트 판매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황칠 오메기 떡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 전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손상TV에 아마 세상에 거의 뭐 공개되지 않았던 이 새로운 사실들, 역사적 사실들을 우리 이미 이전 방송에 나갔던 우리 이진삼 전 육군 참모총장 출신 그 국회의원과 체육부 장관을 지냈던 이분이 지금 84인가 이래 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망가진 안보를 위해서라도 사실을 밝혀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이제 상상도 못하던 이제 이런 일들이 저희 방송을 통해서 공개가 될 텐데 한번 여러분 잘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예고를 다 해드릴게요. 자,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